이야기는 10년 전, 끈적끈적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던 어느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하늘 아래 화려한 불빛들이 닿지 않는 달동네의 가파른 계단을 한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호. 명문대 수학과에 재학 중인 가난하지만 총명한 학생이었다. 그의 낡은 가방 안에는 전공 서적과 함께 오늘 밤 자신의 저녁 식사가 될 컵라면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건물의 옥상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옥탑방 앞이었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를 맞았다. 방 안은 비좁고 누추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늙은 할머니가 힘겨운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고 그 옆 낡고 작은 책상 앞에는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한서준. 지호의 과외 학생이었다. 방 안에 유일한 불빛인 낡은 스탠드 조명 아래 서준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달아빠진 수학 문제집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가난과 절망이 아닌 지독한 지적 갈증과 세상을 향한 오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왔어요, 형. 서준은 지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문제집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과외 수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의 문제는 전국에서도 수재들만 푼다는 악명 높은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문제였다. 서준은 몇 시간째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지호는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옆에 앉아 그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마다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이 공식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보면 어떨까? 문제의 본질은 하나가 아니야. 서준아. 때로는 가장 멀어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해. 지호의 그 한마디에 서준의 머릿속에서 막혀있던 회로가 번개처럼 이어졌다. 그의 손에 들린 연필이 미친 듯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복잡한 수식들이 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논리의 성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답을 써 내려간 순간 풀리오스다. 서준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식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만들어낸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미소였다. 지호는 그런 그를 보며 함께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이 그가 고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수업이 끝나고 지호가 가방을 챙겨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서준의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작은 검은 봉지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흙이 묻은 감자 몇 알이 들어있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달 과외비가 월세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어서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우리 서준이 선생님 덕분에 꿈을 꾸게 됐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호는 그 순간 결심했다. 그는 서준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그리고 이 가난하지만 절박한 꿈의 무게를 보았다. 그는 이 재능이, 이 꿈이 돈 때문에 꺾이게 둘 수 없었다. 그는 감자가 든 봉지를 할머니의 손으로 조용히 되밀었다. 할미언니,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준이는 제가 가르쳐본 학생 중에 단연 최고예요. 이런 아이를 돈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는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이가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 과외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의 선언에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언제나 무표정했던 서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자신의 저녁이었던 컵라면을 서준에게 끓여주었다. 두 사람은 좁은 옥탑방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라면을 먹었다. 지호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서준에게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꿀 그 여름밤의 약속이었다. 서준아, 너는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네 머리와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게. 이건 오늘부터 우리 둘의 약속이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라면 국물을 삼켰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젊음의 실루엣이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과 대조를 이루며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방에서 시작된 세상을 바꿀 위대한 약속의 첫 장면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한 청년의 꿈을 마모시키고 한 소년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현재의 강지호는 더 이상 옥탑방을 오르내리던 열정 가득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넥타이를 목끝까지 조여맨 평범한 회사의 강 대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의 총기를 잃고 반복되는 야근과 무의미한 보고서들 속에서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다. 그는 수학교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접었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서였다. 그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의 방정식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향해 달려가는 고달픈 현실일 뿐이었다. 그날도 그는 지루한 회의실에 갇혀 있었다. 상사의 의미 없는 질책과 영혼 없는 박수 소리가 오가는 시간.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어머니가 다니는 지역 복지관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호 씨, 되시죠?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절박함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지호는 몇 시간을 하얀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명이 나왔다. 그는 새하얀 가운을 입고 오만한 권위가 서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의사가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 지호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그가 평생 잊고 싶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최진영, 대학 시절 수학과에서 유일하게 지호의 라이벌이었던 남자. 하지만 언제나 지호의 천재성에 가려 2인제 머물러야 했던, 그리고 그 열등감을 비열한 방식으로 풀곤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수학자의 길을 걸을 줄 알았던 그가 어떻게 의사가, 그것도 암 전문의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일까? 최진영은 처음에는 지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 혹은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듯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들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라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나 연민이 단 1g도 담겨있지 않았다. 기대 여명은 길어야 6개월, 보수적으로는 3개월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남은 시간 동안 환자분의 고통을 줄여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진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지호는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간신히 붙잡으며 물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신약 임상시험이라든지 해외의 다른 치료법이라든지. 바로 그때 최진영이 그를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입가에 경멸과 희열이 뒤섞인 비웃음이 걸렸다. 아, 강지호 씨 아니야. 우리 학교 수학과를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께서 여긴 어쩐 일로. 어머니가 환자셨군. 꼴이 말이 아니네. 그는 지호의 간절한 질문을 코웃음으로 묵살했다. 강지호 씨, 이건 풀이 과정이 여러 개인 수학 문제가 아니야.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뭘 안다고 대한민국 최고인 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당신이 할 일은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장례 절차나 알아보는 거야. 알겠어? 10년 전 자신이 서준에게 해주었던 말과 정반대의 말. 문제의 본질은 하나가 아니야. 최진영은 그에게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절망적인 답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진영은 그 말을 남기고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려 사라졌다. 지호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홀로 남았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10년 전 여름밤 옥탑방에서 꾸었던 위대했던 꿈.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순수했던 약속.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잔인한 농담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도, 그가 풀어냈던 수많은 난제들도, 지금 어머니에게 내려진 죽음의 선고와 자신을 비웃는 저 오만한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최진영이 내뱉은 사형 선고는 강지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어머니의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동안 병원 복도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어머니의 병실 안에서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그의 무력한 심장을 더욱 아프게 채찍질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병실로 들어섰을 때 쇠약해진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지호야, 참 우리 서준이, 그 똑똑하던 아이 잘 지내니? 지금쯤 아주 큰 의사가 되어 있겠지. 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10년 전 잠시 인연을 맺었던 그 가난한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서준이, 그 이름이 지호의 텅 빈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툭 하고 던져졌다. 그날부터 강지호는 변했다. 그는 최진영의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원룸을 거대한 연구실로 바꾸어 놓았다. 벽에는 온갖 종류의 의학 논문들이 빼곡하게 붙었고 책상 위에는 췌장암과 관련된 전문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살릴 방법. 그는 수학자였다. 그는 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있다고 믿었다. 설령 그 확률이 0에 가깝더라도 0이 아닌 이상 가능성은 존재했다. 그는 복잡한 의학 데이터와 임상 논문들을 마치 수학 공식을 풀듯이 분석하고 파고들었다. 그는 최진영의 진단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고 전 세계의 다른 가능성을 찾아 나섰다. 그는 밤을 새워 세계 최고의 췌장암 전문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첨부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검토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하나둘씩 도착하는 답장은 정중했지만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였다. 모두가 최진영의 진단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수술 불가, 시한부 인생.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차가운 현실의 비바람 앞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어느 새벽이었다. 그는 암 환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읽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게시물이 들어왔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한서준 박사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최악의 가난 말기 환자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한서준이라는 젊은 한국인 의사에게 기적과도 같은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사, 수학자의 메스를 든 천재로 불리고 있었다. 지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한서준 박사를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의학 저널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계 최연소 외과 과장, 그가 개발한 혁신적인 수술 기법, 가망 없는 환자들만을 골라 맞는다는 괴짜 천재, 그리고 그의 별명을 설명하는 한 기사의 제목이 보였다. 수학자의 메스, 한서준 박사는 복잡한 암세포의 전이 경로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예측하여 1mm의 오차도 없이 절제한다. 그리고 기사 한쪽에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한서준, 그 이름이 지호의 뇌리를 강타했다. 설마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돼. 그의 이성적인 수학적인 두뇌는 이 터무니없는 우연을 거부했다.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의 남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세련된 모습. 10년 전 낡은 옥탑방에서 땀 흘리던 그 가난하고 깡마른 소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그 눈빛, 지호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10년 전 그 소년의 눈빛과 똑같았다. 지독한 집중력, 포기를 모르는 오기,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 볼 듯한 그 뜨거운 지성의 불꽃.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10년 전 서준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냈던 삐뚤빼뚤한 글씨의 감사 편지를 서랍에서 꺼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한서준 박사가 직접 썼다는 칼럼의 서명을 비교했다. 필체는 세월의 흐름 속에 어른스럽게 변해 있었지만 시과 쓸 쓰는 독특한 습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동일 인물이었다. 지호는 스크린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10년 전 자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던 그 가난한 과외 학생. 최고의 의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소년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바로 그 최고의 의사가 필요했다.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가늘고 거의 비현실적인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의 이성은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믿고 싶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한서준이라는 이름 석자는 강지호의 꺼져가던 삶에 다시 불을 붙인 한 줄기 산소와도 같았다. 그는 그날부터 10년 전 과외를 하던 시절에 그 열정적인 대학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세계적인 명예, 한서준 박사에게 닿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지호는 먼저 한서준 박사가 재직 중인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 공식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밤을 새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장문의 이메일을 썼다. 10년 전 그들의 인연에 대해,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하지만 답장은 거의 즉시 차가운 자동 응답 메시지로 돌아왔다. 한서준 박사님께는 하루에도 수천 통의 문의가 접수되어 개인적인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국제환자 상담 라인에 전화를 걸었다. 수십 분의 기다림과 여러 부서를 돌고 도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한서준 박사의 비서와 연결이 닿았다. 하지만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기계처럼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박사님의 수술 스케줄은 이미 2년 뒤까지 모두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규정상 환자의 직접적인 진료 문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의 눈앞에서 하나씩 닫히는 것 같았다. 지호는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다. 그는 전문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인맥 사이트에 가입해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모교의 동문회를 통해 수소문해보기도 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왕복 비행기 값조차 감당하기 힘든 그의 현실과 병원 로비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10년 전 낡은 옥탑방에서 함께 라면을 먹던 그 소녀는
이제 그가 감히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병원에서 최진영과 마주쳤다. 최진영은 잠도 제대로 못 자 헬쑥해진 지호의 몰골과 그의 손에 들린 의학 저널들을 보고는 비웃음을 날렸다. 아직도 포기 못했어. 강지호, 넌 수학은 잘했는지 몰라도 현실 감각은 정말 제로구나. 기적? 의학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어. 지호는 그의 조롱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맞섰다. 미국의 한서준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최진영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잔인했다. 한서준, 그 사람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 알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도 그 사람 진료 한 번 받으려고 수십억을 싸들고 줄을 서 있어.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려? 최진영의 말은 지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독화살과도 같았다. 헛된 망상에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내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나 편안하게 해드릴 준비나 하라고. 지호는 병원을 걸어 나왔다. 최진영의 잔인한 말이 진실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옥탑방의 소년이라는 기억은 아득한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세계적인 명이라는 현실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또다시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잠든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시도해볼 방법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 한서준 박사에 대한 기사를 다시 한번 읽었다. 사진 속 자신감 넘치는 그의 얼굴. 자신이 한때 모든 것을 걸고 가르쳤던 바로 그 학생. 그는 정말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이메일함을 뒤져 10년 전 서준이 대학에 합격한 후 그에게 보냈던 감사 편지 메일을 찾아냈다.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이메일 주소였다. 그는 환자의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10년 전의 형으로서 짧은 메일을 썼다. 서준아, 나 지호 형이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시간이 얼마 없으시단다. 딱 한 번만 어머니의 기록을 봐줄 수는 없겠니? 미안하다. 그리고 보고 싶다. 그는 아무런 희망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기적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을 담아 보냈던 이메일은 깊은 우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메아리도 없이 사라졌다. 며칠이 지나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다. 강지호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 그는 최진영의 조롱 섞인 충고대로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날도 그는 핏기 없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아주 가끔 눈을 떴을 때조차 희미한 미소로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 모습이 지호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저몄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회진을 돌던 최진영이 자신의 레지던트들을 거느린 채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지호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경멸적인 동정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강지호,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말했잖아. 이건 네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고. 어머니 편안하게 보내드릴 준비나 해. 그의 잔인한 말이 지호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끊어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병원장과 주요 과장들이 모두 복도에 도열한 채 누군가를 극진히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완벽하게 제단된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마치 특수부대처럼 보이는 그의 개인 의료팀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병실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최진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굳어졌다. 한서준 박사님, 그는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그리고 질투했던 하늘 위의 존재, 한서준이었다. 하지만 한서준은 최진영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지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세계적인 명예, 냉철한 천재 외과의사의 가면이 그 순간 녹아내렸다. 그의 얼굴 위로 지난 10년간의 세월과 그리움과 슬픔과 그리고 너무나도 깊은 감사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곧장 강지회계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목소리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러나 여전히 익숙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형, 그 한마디에 지호의 세상이 멈췄다. 오랜만이에요. 연락처가 바뀌어서 형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많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영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형, 지금 이자가 당신 형이라는 겁니까? 한서준 박사. 그제야 한서준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최진영을 돌아보았다. 최진영 선생, 지금부터 이 환자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제가 위임받겠습니다. 그는 최진영을 박사가 아닌 아랫사람을 대하듯 선생이라 불렀다. 선생은 이제부터 제 환자에게서 손 떼시죠. 선생의 판단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으니 그것은 최진영에게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강지호가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던 존재의 형이었다니.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세계가 완벽하게 전복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병실 안에서 최진영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한서준은 잠들어 있는 지호의 어머니를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호를 향해 돌아섰다. 서준은 그의 어깨 위에 단단하고 믿음직한 손을 올려놓았다. 형,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의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10년 전 그 여름밤에 형이 제게 해주셨던 약속 기억하세요? 제가 최고의 의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저는 형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제가 형에게 했던 마음속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지호가 포기했던 기적이 잊고 있던 과거의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10년 전 여름밤의 약속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한서준의 등장은 병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불가능을 수술하는 의사, 살아있는 전설이 가망 없는 시한부 환자를 위해 직접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와 그의 곁을 지키는 강지호를 쳐다보았다. 최진영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병동에 나타난 서준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서준의 의학적 권위와 냉정한 카리스마 앞에서 그의 오만함은 힘을 잃었다. 병원의 조용한 라운지. 10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호는 눈앞에 이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정말 10년 전 그 옥탑방의 소년인지 믿을 수 없었다. 서준은 세월의 무게에 지쳐 보이는 자신의 영웅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이 10년 전에 보내주셨던 마지막 메일, 그 낡은 주소, 아직도 쓰고 있었어요. 언젠가 형에게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호가 보낸 절박한 이메일을 받자마자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했다. 그리고 최진영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가 대학 시절 지호 형을 그토록 괴롭혔던 비열한 경쟁자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고.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첫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것이었다. 다음 날 서준은 병원의 모든 종양내과 전문의들을 소집했다. 분노로 얼굴이 굳은 최진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였다. 서준은 지호 어머니의 CT와 MRI 영상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그는 의사가 아닌 수학자처럼 브리핑을 시작했다. 최진영 선생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종양의 크기와 이미 다른 장기로 퍼져나간 전이 범위, 즉 눈에 보이는 희차원적인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날카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포함한 4차원의 복잡한 수학 방정식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어머님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방정식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영상을 확대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다른 모든 의사들이 놓쳤던 대동맥과 췌장 사이에 숨겨진 1mm도 차이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암세포가 아직 침범하지 않은 유일한 경로. 만약 우리가 이 경로를 통해 종양의 핵심부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자신이 미국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수술 기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학을 넘어선 거의 예술에 가까운 정밀함을 요구하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때 최진영이 그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되는 교과서에도 없는 수술입니다. 환자를 당신의 명성을 위한 실험용 쥐로 만들 셈입니까? 이건 의학이 아니라 살인 미수이자 도박입니다. 그의 격렬한 반대에 보수적인 병원 이사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의 순간. 서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병원장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이 수술을 최종적으로 불허한다면 저는 제 개인 연구소의 의료팀과 장비를 동원해 외부에서라도 이 수술을 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와 최진영 선생의 진단이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에 대한 저의 분석 보고서는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배포될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병원은 세계적인 명의가 제안한 기적의 가능성을 걷어찬 병원이라는 오명을 쓸 여유가 없었다. 결국 수술은 승인되었다. 최진영은 모두의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수술 당일, 지호는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서준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의 냉철함과 함께 10년 전 그 소년의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는 지호의 어깨를 잡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형, 10년 전에 형이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는 수술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제가 형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한 생명을 건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지호는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와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심장은 수술실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두 사람을 향한 기도로 가득 차 있었다. 수술실 위에 관람실. 최진영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에 비치는 한서준의 손놀림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준의 실패를 바랐다. 자신의 진단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 젊은 천재의 오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서준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했다. 그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마치 수학자가 가장 아름다운 증명을 써 내려가듯 정교하고 우아하게 움직였다. 예기치 못한 혈관의 파열, 대동맥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종양의 일부. 수술팀 모두가 숨을 죽이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천재적인 판단력으로 길을 찾아냈다. 그는 불가능이라는 이름의 방정식을 온몸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8시간,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으로 흠뻑 젖은 서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고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어요, 형. 어머님은 아주 강한 분이세요. 그 한마디에 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감사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의 평화로운 정원. 지호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아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최진영은 이번 일로 병원 내에서 신망을 완전히 잃고 얼마 뒤 조용히 사직했다. 그들 곁으로 이제는 하얀 가운이 아닌 편안한 평상복 차림의 서준이 다가왔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절박한 환자의 가족과 구원자 같은 의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지호는 다시 한번 서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다. 이 은혜를 평생에 걸쳐 갚겠다고. 하지만 서준이 그의 말을 막았다. 형, 빚은 제가 갚은 거예요. 서준은 10년 전 그 여름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형은 그날 제게 그냥 공짜 과외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형은 제 인생을 구해주신 겁니다. 세상에 저 같은 놈 하나쯤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걸 포기하려던 제게 형은 처음으로 제 존재의 가치를 믿어주셨어요. 형이 제게 주신 건 수학 공식이 아니라 다시 꿈꿀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의 눈이 10년 전 그 소년처럼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 꿈이 오늘 어머님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제가 형에게 갚은 제 평생의 빚입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앉아 있었다. 지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진짜 아들 같은 서준과 그런 서준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들 지호를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 낡은 옥탑방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의 씨앗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나무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해내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다. 그 여름밤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다.